이 책이 뭐 제목은 educated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니고 얼마만큼 어렸을 때에 어떠한 가지고 교육을 받지 못한 거죠.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뭐랄까 세상과 격리에 살면서 그 세계가 다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세상을 알게 되고 내가 자란 환경이 이것이 오히려 좀 이상한 환경에 자랐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다. 네, 저는 예담교회 김성영 장로입니다. 그리고 평생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로서 지금 재직 중에 있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공부가 직업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오늘 이런 책을 제가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원래 원서의 이제 카바예요. 보시게 되면 educated라는 원래 책 제목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메모아라고 되어 있죠. 이게 회고록이다 혹은 비망록이다라는 것인데 이 책은 결국 이 저자가 타라 웨스토버라는 이런 지금 이제 30 간 넘은 분이신데 역사학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사학자가 자기의 어떠한 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박사를 따게 되는 그 과정을 쭉 그린 하나의 회고록인데 그것을 이제 소설로 표현한 것이다. 상당히 읽기도 쉽고 소설 같다고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이제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제 처음에 알게 된 것은 여러분들 타임 매거진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미국의 잡지. 거기 보면 서평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책을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이제 읽고 추천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 이 넷플릭스라는 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Inside Bill's Brain,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제 에 관한 그런 이제 다큐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게 되면 빌 게이츠가 1년에 몇 차례 일주일 정도 시애틀을 벗어나서 이제 후드 채널이라는 후드 커넬이라는 그런 시골 지역이 있는데 거기 아예 그냥 가서요 조그만 오두막살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뭐 수십 권을 갖고 가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책만 읽고 고민하고 이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원자력에 관한 이야기 또 뭐 환경에 관한 이야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에듀케이트라는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다라는 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도 사실은 제가 뭐 이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공 책을 소개할 수 없고 또 너무 어려운 책도 안 되고 또 가능하면은 이제 종교, 기독교 관련이 있는 책을 찾고 싶었는데 마침 얼마 전에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르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원서 읽을 필요는 별로 없고요. 물론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도 아마 educated 똑같은 책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책 읽으시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 머릿속에 가장 선명하게 새겨진 기억은 진짜 기억이 아니다. 상상으로 지어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실제로 벌어진 일처럼 기억하게 된 이야기이다. 그 기억은 내가 6살이 되기 직전, 그러니까 5살 무렵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너무도 자세하고 생생하게 이야기해주는 바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는 모두 총성과 고함이 들리는 영화 같은 기억을 각자 만들어냈다. 내 기억 속에는 귀뚜라미가 등장했다. 귀뚜라미 소리는 우리 집을 포위한 연방정부 요원들로부터 숨기 위해 식구들 모두가 불을 끈 채 부엌에 모여 웅크리고 있을 때 들리던 소리다. 여자 한 명이 물잔으로 손을 뻗고 달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드러난다. 채찍을 치는 것처럼 총성이 울리고 그녀가 쓰러진다.
내 기억 속에 쓰러지는 사람은 늘 엄마였고 엄마의 팔에는 아기가 안겨 있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엄마가 낳은 7명의 자녀 중 내가 막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것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환하게 그걸 생생하게 아주 겁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가 아마 그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전에는 그렇게까지 아주 극단주의거나 광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미국에서 터지는데 그 사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아주 자기 나름 뭐랄까 정신적인 그런 충격에 빠져가지고 자녀들을 학교에 못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그 집에서만 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 미국 역사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인데 루비 힐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위버라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는 그 사건의 본질은 이 책에 나옵니다만은 사건의 본질은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었어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KK랑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경찰들이 FBI들이 들어닥쳐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터지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애도 하나 죽고요. 그 애 어머니도 죽고.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 위버라는 사람은 나중에 사는데 이 사건을 아버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이 경찰 정부가 이 우리 같은 종교 집단 내지는 학교를 안 보내잖아요. 애들 학교를 안 보내는데 학교를 안 보내니까 얘들을 잡으러 와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애들한테 그 얘기를 굉장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망상증이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경찰들이 나타나서 우리 집을 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위에 그 오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빠 3명을 갖다가 학교 다니는 애를 갖다가 못 다니게 쫓아내요. 그리고 이 타라라는 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나고 할 때는 아예 그냥 이 미국에 가면 왜 이 출생 증명서라는 것이 있어요. 출생 증명서도 없어요. 아주 미국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나쁜 사탄의 어떤 그런 것만 배운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와 분리된 채로 우리끼리 신앙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는 전혀 못하는 거죠.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과는 다르죠. 미국이 상당히 뭐랄까 뛰어난 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소위 홈스쿨링이라는 거예요. 한국에도 홈스쿨링 제도가 있긴 있죠. 근데 실제로는 거의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정말 알파벳 같은 걸 엄마한테 배워요. 그 다음에 그 오빠 중에 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있던 오빠들이 있어가지고 그 오빠가 또 조금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대학도 가고 그 오빠 타일러라는 사람인데 오빠도 나중에 이제 박사가 되고 이런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영향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타라는 학생이 아니죠. 애기가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빠의 영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는데 홈스쿨을 했으면은 우리처럼 예비고사 수능 시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대학에 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홈스쿨링 인정을 해가지고 아주 쉬운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특히 미국의 유타주에 있는 브리검 영 유니버시티에서는 입학이 허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 덕에 이 타라가 미국 대학에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교수가 나를 부르자 나는 그 문장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블랙홀 단어에 이르자 나는 읽던 것을 멈추고 말했다.
이 단어를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수근거림도 부스럭거림도 없는 완벽한, 거의 폭력적이다시피 한 침묵이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도 연필을 사각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교수가 입에 힘을 꽉 줬다. 질문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하던 강의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조금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교실에서 나갈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 코트의 지퍼가 고장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그리고는 바로 컴퓨터실로 가서 내가 질문한 그 단어를 검색했다. 그 단어는 바로 홀로코스트였다. 이제죠. 홀로코스트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물론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고요. 다만 유태인이 독일에서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학살당한 사건, 그게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근데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한국에서 모르도 되는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중에서 홀로코스트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생각이 어렵죠. 누구나 다 아는 단어인데 이 타라 웨스트호버는 그런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으니까요.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발음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이 다들 어떻게 이 단어를 모르나? 그래서 친구 하나는 야, 너 농담하지 말라. 이런 거 가지고 농담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할 정도로 그 정도 모른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타라가 이 홀로코스트라는 단어에 막혀가 발음을 못하니까 막혀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전혀 모르는 사람, 정말 세상에 관해서 너무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요. 모르다가 대학에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기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가르쳤던 것이 사실이 아니구나. 나름대로 어떠한 사실에 기반을 해서 나름대로 꾸며낸 하나의 일종의 강박증 환자 같은 사람이 꾸며낸 허구의 이야기다. 근데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단 자라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인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바로 홀로코스트라는 단어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아주 재미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러한 과정을 이제 거쳐 이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아주 길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아버지가 대학 교육을 안 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방 주사를 못 맞게 해요. 병원을 간 적이 없어요. 이 사건 읽어보시면은 사고도 나고 굉장히 위험한 사건도 많은데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요. 병원을 안 가는 이유가 이 정부라든가 이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이 사탄의 짓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주신 자연에서 채취한 소위 약초랑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허벌이죠. 약초가 있는데 그 훌륭한 걸 놓고 말이죠. 이것을 잘못된 왜곡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을 거부해요. 예방접종을 맞지 않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지금 현재에도 미국에서 예방주사를 맞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맞으면 사실 우리는 안 되죠. 우리 아마 처벌받을 겁니다.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그 사람들이 많고요.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요. 나에게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를 달라.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황당하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갖다 중시하는 나라구나 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는 이중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라 웨스트호버도 평생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백신을 맞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상당히 긴데요. 좀 읽어드리면은 여러분 유명한 밥 말리라는 레게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의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나 하면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자. 마음을 해방시킬 자는 자신뿐이다. 라는 노래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구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자신을 해방시키자.
말리는 죽기 1년 전에 그 가사를 썼다. 수술로 치료가 가능했던 흑색종, 피부암이 걸렸거든요. 흑색종이 나중에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되는데 마음 말리는 치료를 안 해요. 이 사람도 이상한 종교를 믿었어요. 종교 이름도 아마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라스타파리교도라는 이런 희한한 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기독교랑 관련이 있어요. 왜 기독교에는 이런 이단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독교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런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 사람들 이상하게도 에티오피아의 왕이었던 셀라시아 황제라고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6.25 때 파병을 결정하는 왕이에요. 이 왕이 자신들 이런 어떤 이런 자신들을 위한 그런 뭐 낙원을 아프리카에 형성하고 자신을 불러줄 것이다라고 믿는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 그 황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라스타파리 교도들이 나타나고 신처럼 모시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어. 왜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이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교를 믿어가지고 치료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요.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나는 공책을 뒤져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 관한 강의 메모를 찾았다. 공책 가장자리 빈 곳에 나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마음을 해방시킬 자는 자신뿐이다. 그리고 소화기를 들고 다이를 돌렸다. 예방접종을 해야겠어요. 나는 간호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갖다가 소위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해방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결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하는 백신을 맞게 되면서 아버지와는 완전히 결별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못 믿었던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이제 나중에 되는 과정인데 이거 연관돼서 마지막 장면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자, 그 순간까지 그 16살 소녀는 늘 거기 있었다. 내가 겉으로 아무리 변한 듯 해도 내 학업 성적이 아무리 우수하고 내 겉모습이 아무리 많이 변했어도 나는 여전히 그 소녀였다. 좋게 봐준다 해도 나는 두 사람이었고 내 정신과 마음은 둘로 갈라져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는 그만큼 한번 어떠한 받았던 교육이라든가 믿었던 믿음을 극복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자, 그 소녀가 늘 내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모습을 드러냈다. 그날 밤 나는 소녀를 불렀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난 것이다. 그 소녀는 거울 속에 머물렀다. 그 이후에 내가 내린 결정들은 그 소녀는 내리지 않을 결정들이었다. 그것은 변화한 사람, 새로운 자아가 내린 결정들이었다. 자, 보세요. 그 자아는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변신이다, 탈바꿈이다, 혹은 허위이다, 혹은 아버지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부른다. 라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 책 제목이 된 것이죠. Educated.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이제 30 중반 정도밖에 안 된 그런 분들이지만 나중에 그 케임브리지 대학 유학을 가가지고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정말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뭐 공부를 잘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뭐랄까요 얽매였던 그런 잘못된 믿음에서 자기가 해방되어서 벗어나게 되어가지고 자기의 새로운 자아를 찾았는데 그것을 자기는 이제 교육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인데 저는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잘못된 믿음과 미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아주 훌륭한 책이다. 이 책이 이제 몰몬에 관한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만은 몰몬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뭐 원리주의자라 그럴까요? 극단주의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광적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원래 몰몬교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800년대 초기에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뉴욕주에 있는 팔마이라라는 그 지역에 이 무슨 천사의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분의 계시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 무슨 그 책을 발견을 해요. 그 책이 몰몬경이다. 그래서 그걸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다라는 것이고, 그 몰몬경에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남미 쪽으로 이주를 해서, 물론 옛날 이야기죠.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도 구약 비슷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 거기 보면 예수님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도 나타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세워준 종교인데, 이 조셉 스미스라는 분이 이제 창시자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조셉 스미스는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유명한 브리검영 유니버시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리검영 유니버시티를 창시한 브리검영이라는 분이 이제 모든 집단을 다들 이끌고 유타주의 솔레이크시티로 가게 됩니다. 솔레이크시티 인근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도 몰몬교의 다수는 솔레이크시티 주변에, 이 저자는 이제 아이다호주라는 데 살았는데 솔레이크시티도 멀지 않아요. 붙어 있는 주입니다. 인접한 주인데, 혹은 뭐 네바다주라든가 이런 데 흩어져서 이제 몰몬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는 몰몬교랑 직접 관련은 없고요. 몰몬교를 아버지가 믿게 되었는데 거기에 일종의 광신자가 돼가지고 자식들을 철저하게 아주 마치 예전에 무슨 히브리 사람들 하듯이 치마도 못 입게 하고요,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오직 집에서만 교육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평가할 때 아버지는 일종의 정신병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피해망상증 환자 내지는 조울증 환자였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죠. 근데 그 밑에서 철저하게 세상과 경쟁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랄까요, 지금 미국에 있어서 이런 집단이 있나 할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되면 참 그런 세계가 또 미국에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근에 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이 아주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에도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지역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책과 연관해서 이런 책도 있거든요. 힐빌리 엘레지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이 책도 보면은 미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 보면 백인이고 흑인이 있고, 흑인이 굉장히 못 살고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게 되면 흑인만 못지않게 가난하고, 아주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에 찌든 그런 백인들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대체로 보면 미국의 켄터키주라든가 웨스트 버지나 이런 주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힐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힐빌리가 우리로 따지면 무슨 강원도 산골에 사는 시골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일종의 패배주의 같은데 허무주의에 젖어가지고 그 가난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그런 데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일 대학에서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분석한 책이 일종의 이것도 이제 회고록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상당히 재밌는데, 두 책이 그런 면에서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책들 중에 이제 습관이니까요. 이것도 그냥 쉬는 시간에, 물론 이렇게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책 읽는 것 자체가 쉬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비단 책뿐만 아니라 뭐든지 꾸준하게 읽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직업상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직업상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